안녕하세요. 95도 속 칠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군님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님. 혹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이제 저번에 있던 UFC 경기도 보고 이제 이번 다음 화인 특집 준비를 조금 제 기억 속을 헤집으면서 하면서 이제 영화관을 갔어요. 예, 영화관 음, 갔는데 사람이 거의 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커플분들은 좀 있는데 요즘 영화관에 꽉 찰 일을 거의 보기 힘들죠. 그 영화 가격이 오르고 난 뒤부터 확실히 영화를 소비하는 층이 많이 줄었죠. 저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영화는 잘 안 찾게 되고 재개봉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영화관에서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봤을 때 아, 이 영화 괜찮네 하면은 이제 나중에 재개봉하는 경우에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본 게 이제 midnight in Paris 음, 그걸 보러 갔어요. 우디 앨런 영화. 예, 2013년 거의 이제 10년 넘은 영화인데 그렇게 재개봉하면 간간히 가요. 근데 이제 새로 나온 거는 거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예. 확실히 엄청나게 재밌다고 하지 않는 이상 잘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돈도 돈인지라 아무래도 네. 예전에 좀 쌌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그래 뭐 가서 재미없어도 뭐 얼마 안 하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4인 가족이 가서 뭐 팝콘 이런 거 먹는다 치면 10만 원 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비싸요. 예, 너무 그게 거의 이제 밥 한 끼를 넘어가니까 이제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입소문 탄 영화 아니면 저도 마지막으로 신규 개봉한 게 본 게 서울의 봄? 아마도 서울의 봄 음, 말고는 예, 못 봤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저희가 영화를 좋아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약간 머뭇머뭇거리는 거 보면 네. 확실히 영화 티켓 가격이 오른 게 확실히 부담이 돼요. 저도 저번 주에 이제 그 영화 테마록으로 보러 갔는데 아 그거는 물론 공짜 티켓이니까 보러 간 것도 있지만 좀 더 손쉽게 그런데 그거는 돈 주고 봤어도 아깝진 않았을 정도의 퀄리티인 것 같아요. 예, 테마로 예, 그게 한국식 이제 오컬트인데 예. 또 한국 애니메이션이에요. 아, 애니에요? 예, 어머머머. 애니메이션인데 되게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예. 상당히 재밌었고 확실한 건 돈이 안 아깝습니다. 다음에 혹시 제가 헌혈해가지고 티켓 받을 일 있으면은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요즘도 헌혈하면 티켓 주나요? 아, 그럼요. 아, 예. 예. 그럴 만한 가치 있습니다. 픽값합니다. 전열하면은 두 개 줘요. 예. 그리고 이제 또 UFC 시애틀이 열렸죠. 사실 저는 큰 기대 안 했는데 네.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다음 재미도 많았어요. 아, 저번에 저희가 카드가 좀 잔잔하다 예.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메인 이벤트 빼고는 다 재밌게 봤어요. 예, 저도요. 저도 이제 좀 예. 사과 아닌 사과를 하자면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원래 그렇죠. 예, 근데 빈약하지 않았어요. 역시 이 흔히 얘기해서 약간 엑스밥 싸움이 제일 재밌다고 예. 이번에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도 거의 다 챙겨봤는데 재밌는 경기 많았어요. 전 심지어 마지막 메인 이벤트 송야동 셀리세오도 경기도 좀 어수선하게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네.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이제 재앙시바 얘기가 좀 안 할 수가 없죠. 핫하죠? 예. 예. 파이팅 너드를 등에 업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재앙시바 보면서 약간 옛날 PGF 이제 떨어지기 폼 떨어지 살짝 떨어지기 전 PGF 같은 모습을 봤거든요. 재앙시바가 이제 약간 타격가 같은 약간이 아니죠? 완전 타격가죠. 예. 예, 타격가인데 이번에 나온 모습은 조금 좀 차갑다고 해야 되나? 차분하고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예전 PGF 같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샷을 이제 픽하는데 이제 파워샷을 들어가되 정확도가 높은 파워샷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되는데 다만 이제 그 하입에 맞출 수 있을지는 저는 약간 물음표예요 지금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네, 하입은 확실히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정도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약간 아직은 그 의심을 다 풀어낸 경기력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못한다가 아니라 네. 보여준 게 아직 적었다. 뭐 그만큼 압도적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엄청 압도적인 모습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게 옛날 뭐 지금은 슈퍼스타도 셔노말리도 그렇고 이제 UFC가 좀 스타를 키우려는 모습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주려고 이렇게 이길 만한 상대를 좀 붙여줘요. 사실 이제 베팅 오드도 그러니까 완전 탑독이었죠. 저는 이게 공격이 냉철하다는 건 냉정하다는 건 네. 제가 이제 일부 동의하지만 전 좀 아쉬웠던 건 이제 너무 쇼맨십이 쓸데없이 많은 느낌. 음, 예, 약간
부산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너무 정신없고 중간중간에 막 웃고 막 갑자기 막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좀 아, 왜 경기 중에 저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이랑 별개로 중간중간에 했던 그런 조그마한 행동들이 전 좀 부산스럽다 느꼈거든요. 음, 뭐 자기 딴에는 쇼맨십이었을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제 거리를 깨주고 들어와 주길 바라는 스타일이죠. 이제 네, 먼저 거리를 깨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좀 받아치는 스타일인데 네. 꽤 이번 경기에서 잘 나왔죠. 1라운드 내내 계속 뒷중심을 잡아주면서 카운터 치고 물론 이제 들어갈 땐 들어가 주지만 대부분 이제 뒷중심을 두고 이제 멜식 선수가 들어와 주길 바라면 바로 받아치고 그 받아치는 거에서 콤비네이션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 잘 먹혀들었고 마지막 장면도 결국 멜식이 약간 답답하니까 자기 타격거리를 만들려고 살짝 들어와 버리니 바로 이제 피니시 시키는 장면 또 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쇼맨십이랑 별개로. 그 약간 주도적인 부분에서 살짝 아쉬운 면을 좀 보여주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그런 실력적인 면에서는 이제 거절할 수 없는 게 부정할 수가 없는 그쵸? 게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차기 챔피언감이다. 이거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아직 증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 예.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아직 없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재앙 실바가 지금 브라이스 미첼이랑 경기가 잡혔죠.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짧게 설명하자면 그 경기가 아마 재앙 실바의 첫 번째 증명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음, 브라이스 미첼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무시할 만한 상대가 전혀 아니에요. 경기 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좀 재밌게도 브라이스 배치 이슈가 많아가지고 예, 살짝 그런 그렇게 약간 좀 음, 사람들이 졌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과소평가 받는 게 있는데 전 브라이스 미첼이 그렇게 약한 상대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도 동감해요. 브라이스 배치 TUF 우승자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로 이제 로폰트와 이제 또 다른 재앙이죠. 재앙 예. 마츠모토. 그러니까 캐치웨이트로 했죠? 예. 예. 왜냐면 이게 그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도미닉 크루즈가 갑자기 빠지게 되면서 이제 쇼 노티스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캐치 웨이트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앙 마츠모토가 원래는 이제 크리스 구티에르즈 선수와 경기가 있었는데 이제 네. 그 경기를 포기하고 이제 캐치 웨이트로 도미닉 크루즈 대신 들어왔죠. 저는 제가 솔직히 그 도미닉 크루즈 굉장한 팬으로서 로펀트전이 은퇴로 아마 월드 파이터들 둘이 붙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이제 각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단은 뭐 캐치웨이트로 가면서 살짝 기대감이 살짝 죽었다. 근데 오히려 로펀트가 저는 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살짝 놀랐어요. 처음에 마츠모토가 이제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슬링으로 자기 잘하는 이제 주짓수스러운 레슬링으로 끌고 내려가가지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는데 로폰트가 그거를 디펜딩하면서 이제 잽과 복싱으로 특히 잽 게임을 이용해주면서 그걸 다 헤쳐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쵸? 왜냐면 또 케이타랑 절친이죠. 예, 이번 코너에서 또 케이타가 세컨으로 나왔던데 또 저번 케이타 경기에서는 로폰트가 세컨으로 나왔고 그래서 중마고우끼리 이제 아마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 친구야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노장의 힘을 보여줬죠. 그리고 잘했어요. 그래플링에서는 조금 안 풀리는 감이 있었는데 확실히 스탠딩 상황에서는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저번 에피에서 얘기를 했던 게 선수들이 나이가 차면서 이제 다른 이제 스타일의 변형 혹은 전략 혹은 파이트 IQ 뭐 텔레그래핑 이런 걸로 이제 노련함으로 풀어가는 경우를 보여주는데 이제 로폰트나 저번에 경기 때 컵선슨처럼 피지컬적인 게 아직 나 안 죽었다 나 반사신경 살아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로폰트 같은 경우는 또 프레셔가 이번에 좋았어요. 그 노장의 프레셔를 보면서 컵 선슨도 저번에 경기할 때도 이제 보면은 헤드 무브먼트를 보면은 그런 들어가는 블리츠 보면은 이게 어떻게 30대 40대 아저씨의 힘인가. 예. 그래서 캐ノ니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그쵸 이제 좀 캐노니언은 운영의 면을 보여줬다면 로폰트는 아까 군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안 죽었어 나 아직 내 스타일대로 가도 살아있어 나 아직 쌩쌩해 를 보여준 느낌이 컸죠. 그리고 특히 맨 마지막 그 난타전은 아, 이번 UFC
이벤트의 최고의 백미가 아니었나 저는 싶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카톡으로 얘기했죠. 명경기 나왔다. 이게 제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게 명경기인 게 옛날 저스틴 게이지랑 이제 맥살러를 할 때 이제 서로 이제 이 중앙으로 와라 하면서 헤이메이커를 날려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멋있었던 게 서로 차분하게 계산적으로 빠르고 간결하게 모든 거를 다 붙는데 헤이메이커도 날려주면서 이제 서로 안면 가드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환하는 게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맞죠? 왜냐면 맥스랑 게이치는 뭔가 이제 맥스가 다 이긴 경기에서 네, 역전할 기회 한번 줄게 이런 느낌이었고 네, 여기서는 진짜로 두 선수 다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승기 잡아야 된다. 그- 라는 느낌의 이제 난전이었죠. 이게 모든 거를 붙는 거는 붙는 거되 이제 집중하는 몰입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런 경지에 오른 모습을 봤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제약 마츠모토가 숏 노티스로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선수 입장에서 불리하겠죠. 네. 그런데 경기는 졌지만 모든 걸 다 진 경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마츠모토가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게 1라에서 이제 레슬링, 주짓수스러운 레슬링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풀리니까 2, 3라운드에서는 이제 다시 타격으로 스탠딩으로 이제 아웃복싱을 계속 하려고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혹시 케빈 케이터, 로폰트 이걸 연결 지으면서 좀 걱정했었는데 로포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프레셔를 계속 유지하면서 먼저 이니시에이션을 하더라고요. 이니시 걸어주더라고요. 잽 걸면서 그래가지고 점점 재밌는 양상이 나왔죠. 예, 예, 저도 그래서 이 경기를 보고 송야동 세우도 경기 다음으로 제일 재밌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다음 경기도 아주 퀄리티가 높았어요. 맞아요. 브랜드 앨런과 앤서니 에르난데즈 선수가 네, 이 게임은 약간 그라운드의 정석이 아닐까. 네. 예, 그라운드 싸움의 정석. 저는 그라운드 싸움이 이렇게 재밌는 경기는 되게 오랜만에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편집해가지고 얘기는 못 드렸는데 저희가 브랜드 앨런하고 이제 에르난데즈 경기 같은 경우는 살짝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음, 근데 에르난데즈 같은 경우가 이제 어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케인 벨라스케처럼 카디오가 그러니까 그래플링 카디오죠. 근지구력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메랍 굉장히 같은 느낌이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중량이 올라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카디오 케인, 예. C레벨 케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앨런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이제 서브미션 킬각을 계속 노리더라고요. 예.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멋있긴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게 백 잡으려 하다가 떨어지고 이제 수입 당하는 모습을 간간히 보여줬어요. 예.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하나하나 먹는 모습이 아니라 킬각을 계속 노려주다가 이제 에르난데즈가 이제 유리한 모습을 이제 그래플링으로 수입을 하는 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근데 저도 그래플링 쪽은 이제 스탠딩에 비해서는 큰 지식이 없는데 그런 제가 봐도 이제 퀄리티가 네. 상당히 높은 이제 숨막히는 경기였죠. 예. 특히 이제 앨런이 이제 터틀 같은 경우에 터틀에서 자꾸 깔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터틀에서 자꾸 깔리면서 이제 파운딩을 좀 걸어주면은 좋았을 텐데 이제 터틀에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수입당해가지고 깔리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왜냐면 에르난데즈랑 이제 저는 카디오 게임을 가면은 앨런이 사실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차라리 실제로 좀 밀렸죠, 예, 마지막에. 맞아요. 예. 실제로 이제 에르난데즈가 승기를 잡은 게 카디오로 승기를 잡은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앨런이 유리한 포지션에서 이제 카디오 게임을 걸지 말고 이제 오히려 수싸움을 계속해서 걸어주는 게 조금 낫지 않았을까. 예, 맞아요. 왜냐면 3라운드 초에 이제 되게 팽팽한 그라운드 싸움에서 이제 균열을 낸 건 결국 이제 스탠딩에서 났죠. 예, 이제 앨런 선수가 좋은 펀치를 날렸고 네, 타격을 그리고 이제 앤서니 에런데즈 선수가 상당히 눈을 아파하더라고요. 이제 예,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걸로 풀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거기서 또 그래플링 싸움, 이제 그라운드 싸움으로 가면서 결국은 저는 사실 앨런이 리버셜 하나만 했어도 네, 3라운드 앨런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음, 결국 마지막에 그 하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카디오에서 밀리다 보니까 네. 그냥 계속 깔려 있게 되는 모습만 보였죠. 오히려 3라운드에서도 한번 길로틴 또 킬각을 보고 그렇죠. 길로틴 걸려다가 풀려서 이제 다시 수입당하고 이런 리버설 계속 당하는 게 조금 차라리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었네요. 그래도 예. 되게 오랜만에 그래플링
싸움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조금씩 쌓여오면서 아 이제 송야동 선수와 세우도 선수의 경기가 빌드업이 다 됐다. 네. 이제 여기서 터지면 UFC 시애틀이 되게 오랜만에 열렸는데 이거 성공했다. 음. 라 생각했는데 아 이 얘기는 이제 저희가 천천히 처음부터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세우도 선수와 송야동 선수의 경기가 메인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3라운드 송야동 선수의 만장일치 디시전 승이 돼버렸죠. 어떻게 제가 근데 재밌는 게 어떻게 맞췄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의도하지 않게? 그리고 예.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상황에서 3라운드 안에 끝난다고 했는데 예. 결국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이렇게 끝날 줄은 저도 몰랐다만. 예, 저도 예. 몰랐어요. 저도 UFC를 나름 오래 봤다 생각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경기 끝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UFC 측에서는 입장이 이미 경기가 이제 3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는 보통 판정으로 간다 뭐 그런 의견인데 일단 이 이거 얘기는 저희가 예, 나중에 하고 일단은 저희가 경기 내적인 부분만 먼저 얘기해 보죠. 예. 예, 일단 경기 내적으로도 저는 어 일단 보면 28대 27, 28대 27, 30대 27로 송야동 선수가 이겼어요. 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28대 27을 준 두 명의 심판이 한 심판은 2라운드에 세우드를 줬고 네. 또 한 심판은 3라운드에 세우드를 줬어요. 그래서 28대 27이 된 건데 저는 사실 3라운드 준다면 3라운드가 좀 더 맞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심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이것만 보면 되게 압도적으로 이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았다 봐요. 아 물론 이게 결국 둘 중 한 명을 줘야 된다면 송야동 선수를 줘야 되는 경기력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기를 다 압도적으로 송야동 선수가 세우도 선수를 잡은 건 아니거든요. 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세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슬링을 조금 걸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파이트 IQ가 높은 선수고 이제 예전 스타일이랑 다르게 예전에는 사실 타격도 많이 썼죠. 타격이 주가 되는 경기도 훨씬 많았고, 예. 근데 레슬링을 조금 섞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송여동 같은 경우가 이제 팀 알파메일에서 있으면서 이제 레슬링을 막아주면서 아니면 레슬링을 이제 페이크를 넣어주면서 같이 섞어주는 경기를 조금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타격전으로 가게 돼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 타격전에서 깊게 봤을 때 세어도의 스피드가 그리고 정확도 그리고 들어가는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공격들이 아직 살아 있더라고. 예. 맞아요. 처음에는 좀 이제 송대동 선수한테 막히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왜냐면 송대동 선수가 확실히 빨라요. 그러니까 세우도 선수가 느린 게 아니라 음. 송대동 선수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모든 수를 다 반응을 하는 눈치였죠. 1라운드에서는. 그래서 박사신경 자체가 예, 워낙 예. 좋아요. 그리고 젊고 세우도 선수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이제 아무래도 전성기에 비해서는 좀 느려지다 보니까 송대동 선수가 그걸 다 보고 그리고 1라운드 양상이 어떻게 됐냐면 세우도 선수가 계속 그 특유의 그 세우도 선수의 가라데식 스탠스 아시죠? 통통통 튀면서 네. 거리 되게 길게 잡다가 한 번에 파파팍 치고 들어가는 이런 폭발적인 모습이 있는데 송영호 선수가 그걸 되게 잘 피했어요. 음. 딱 들어올 때 되면은 뒤로 빠지고 네. 뒤로 빠지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송혜동 선수가 세우도 선수의 수를 읽고 있구나. 음. 그리고 모든 공격에 다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카운터도 몇 번 쳐줬어요. 네. 이제 저는 아마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세 명의 저지 모두 다 송혜동 선수를 준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공격은 세우도 선수가 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송혜동 선수가 다 반응했다는 점. 음. 그리고 이제 1라운드 후반부터는 그걸 다 받아쳤다는 점에서 아마 준 게 아닌가 싶고 그렇지만 저는 세우도 선수가 생각보다 경기 텀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아직 살아있다. 음. 라고 느꼈고 이 2라운드에 근데 좀 문제가 세우도 선수가 아무래도 거리가 멀리 있다 보니까 레그킥을 많이 맞았어요. 송혜도 음. 선수한테. 맞아요. 그래서 2라운드부터 스탠스를 전환했죠. 이게 그때부터 사우스포로 갔죠? 예, 사우스포로 바꿨죠. 근데 그게 저는 이게 레그킥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우스포로 전환되면서 약간 되게 어색한 스텝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이제 네. 스텝이 묶여버리니까 한 초반 2분 동안은 거리를 못 잡고 많이 맞는 느낌이었어 오히려 송혜동 선수한테 음. 오히려 그래서 이게 왜 굳이 송혜동 선수 거리에 있지? 이제 레그킥 영향 때문에 스텝이 죽은 건가? 아무래도 이제 그 요즘은 스위치 스탠스가 유행이라고 해도 자기가 더 유리한 스탠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건가 했는데 갑자기 한 3, 4라운드부터 세우드 선수가 이제 오른쪽 잽을 이제 사우스포 자세에서 네. 앞손이죠. 오른손 잽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저는 이제 사우스포로 전환했을 때부터 약간 거리를 잡는 것보다는 이제 직선적인 예, 공격을 더 퍼부으려고 펜델럼처럼 이제 원래 보통 세워도 선수 오픈 가드 써주면서 이제 그쵸. 펜델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블리츠를 하는데 그 블리츠가 안 먹히고 이제 킥도 잘 섞어줬어요 세워도가. 그 잘 섞어줬는데 잘 안 들어갔죠. 잘 안 들어가죠. 예, 근데 반응이 다 돼버리니까. 맞아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바꿔주면서 좀 들어가는 모습이 이제 그런 형식을 쓰는 타격가가 사실 야니 야니 그거를 잘 야니 보통 이제 상대방의 이제 예를 들면 상대방 오소독스면 사우스포로 포지션을 잡고 상대방이 사우스포는 오소독스로 포지션을 잡으면서 이제 발싸움에서 오히려 이제 먹어주면서 풋워크에서 못해주게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는데 전략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얀의 스타일에 묻어갔죠. 근데 세어도가 얀처럼 그렇게 먹어가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역시 세우도가 파이트 IQ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도 세오도가 은퇴하고 나서 MMA에 미련을 못 버렸는지 그런 리뷰 영상을 많이 올렸거든요. 존 존스 시리간전은 아무 히트였죠. 사실 그런 포지션적인 무브먼트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분석 능력이나 이제 경기를 이해하는 능력이 빛을 조금 발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이 얘기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세우드 선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인파이트 매니지먼트가 네, 스스로 된다는 맞아요. 몇 안 되는 이제 파이터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스파링만 잠깐 뛰어봐도 복싱 스파링만 뛰어봐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사실. 네, 이게 더군다나 UFC 같은 엄청 하이 레벨에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선수는 많이 없을 거예요. 이 인파이트 매니지먼트가 되는 선수는. 저는 이게 사우스포 자세로 바꾼 게 고의인지 아니면 이제 그냥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확실히 느낀 거는 아까 제가 1라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잽이 안 닿았어요. 세우도 선수의 공격이 한 끗씩 부족했어요. 왜냐면 송야동 선수가 거리를 잘 벌렸기 때문에 반응하고. 네, 근데 이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사우스포로 바뀌고 나서 두 선수의 간격이 가까워졌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왜냐면 이제 둘 다 앞발이 같은 그렇죠.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한 팁 부족했던 게 이제 거기서부터 맞기 시작한 게 아닌가. 또 발을 잘 먹어줬어요. 예, 맞아요. 발을 잘 먹어줬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워낙 정찬성 선수가 네, 에디차 코치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타격 코치라고.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그 생각도 했어요. 아, 혹시 2라운드 끝나고 바로 스탠스 바꾼 거 보니까 혹시 이제 코너에 에디차 코치의 주문이 아니었을까? 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이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예. 근데 레그킥을 많이 맞아서 바꿔준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계속 이제 포인트를 져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유타면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파서 바꾼 거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데미지가 쌓이니까 오히려 바꿔주는 모습 굉장히 좋았어요. 예. 고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제 맞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우드 선수 펀치가 꽤 센가 봐요. 좀 송대성 선수가 많이 찡긋거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데미지가 쌓여갔죠. 예. 네. 사실 때린 거는 송혜동 선수가 더 많이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세우드 선수가 이제 사실 도미닉 크루즈 선수 잡았을 때도 그렇고 이게 무시할 만한 파워가 아니거든요. 폭발적으로 들어가면서 때리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데미지가 쌓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또 송야정 선수가 이제 반사신경으로 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제 다른 노련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잘날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을 조금 피해주거나 어깨로 흘려주는 느낌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흘린다는 느낌은 사실 송야정 선수한테 받기 힘들죠. 예, 그렇죠. 맞거나 피하거나.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 약간 소프트웨어가 은근히 필요한 타입이다. 아니, 좀 제가 봤을 때는 송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흘리는 그 스타일을 도입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많이 스타일이 안착이 됐죠. 예, 더 이상. 그거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흘리는 스타일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오히려 좀 뻣뻣해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나는 부드럽게 해야지 이렇게 음.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뻣뻣해질 것 같거든요. 아, 의식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듯이. 예, 송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빠른 반사신경과 그런 스피드와 그런 힘 이런 걸로 힘이라 하면은 이제 사실 펀칭 파워가 그렇죠. 좋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번 3라운드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건데 송래동 선수의 카디오가 약간 걱정이 돼요. 음, 왜냐하면 확실히 기어가 내려간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 헐떡거리는 건 아니지만 네, 1라운드, 2라운드에 비해서 세우드 선수의 주먹에 이제 반응이 훨씬 느려진 게 눈에 보였고 네, 그리고 이제 세우드 선수 한 번 더 저는 좀 되게 경이롭다고 느낀 건 사우스포 자세에서 바로
완벽하게 거리를 파악한 게 네. 3라운드 초반부터는 아예 잽도 안 하고 바로 뒷손 맞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세우더한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레슬링은 오른발잡이는 아, 그런가요? 예, 사우스포예요. 아, 예, 파워레그 원래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음. 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예, 예,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되게 경이로웠어요. 왜냐면 이 예, 스위치 스탠스를 스위치하면서 거리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사실 엄청 어렵거든요. 예, 네, 근데 거기서 바로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잽도 안 주고 바로 뒷손 맞추기 시작하는 거 보고 음, 역시 타고난 싸움꾼이긴 한가 보다 하고 이제 전 3라운드가 뭐 누구 한 명이 압도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 준다면 세우도 선수를 주고 싶었는데 네, 팽팽했죠. 하지만 거기서 이제 고의는 아니지만 이제 좀 사건이 일어났죠. 그럼요. 예, 이제 눈이 찔리면서 저는 사실 UFC 보면서 저 눈 찔리는 거 잘 못 봐요. 음, 예, 저는 좀 이런 거 리플레이 보여줘도 잘 못 보겠어요, 사실. 저는 보기는 보는데 그래도 막 즐겁게 보진 않죠. 예, 예, 저는 좀 그런 거 잘 못 보겠어서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우도 선수가 좀 심하게 눈이 찔리면서 예, 5분을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1분은 거의 도망쳐 다녔죠. 네. 예, 진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예, 예, 상당히 깊게 찔렸고 네, 근데 저는 닥터 스탑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닥터 스탑이 아니라 이제 이걸 바로 판정으로 간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29대 28 2명, 30대 27 한 명으로 만장일치 판정 승이었습니다. 송야동 선수의. 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얘기는 좀 그만하고 이 서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서밍 어떻게 보셨나요? 썸밍이요. 예, 이번 서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먼저 예, 이거는 좀 반응이 좀 국내외로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맞죠? 일단 그 얘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좀 세우도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제 해외에서는 좀 의외로 세우도 탓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 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저도 이 의견 동의하지만 이제 압도적으로 송여동 선수의 과실이 크다는 의견이 많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의견 모두 뭐 어느 정도 수렴하는 편인데, 근데 저는 가장 큰 탓은 사실 협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뭐 디덕션을 포인트 디덕션을 하거나 이제 노 컨테스트로 NC로 가거나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판정으로 간 이제 협회 탓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국내외 반응이 엇갈리는데 거기에 이제 데이나도 이제 사실 그 해외 반응에 같이 타는 예, 분위기였죠. 그리고 사실 있던 현장에 있던 관객들도 세우더한테 야유를 보내고 이제 세우도가 이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서밍 이후에 예. 저는 오히려 예, 이제 현장에 있는 관객들의 반응은 이해는 돼요. 어느 정도는. 달아올랐으니까요. 예, 달아올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돈 내고 보러 왔는데 이렇게 좀 허무하게 끝나버리면 아쉬우니까 그건 이해하지만 네, 저는 오히려 좀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네, 반응이 네. 좀 많이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구나. 약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송대동 선수가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봐요. 그게 전 고의라고 생각 안 하지만 네, 송대동 선수의 잘못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좀 웃긴 게 이게 약간 눈 찔린 사람이 욕먹는 약간 되게 이상한 상황이.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부상을 좀 찾아보니까 네, 복시가 일단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로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눈 아래 연부 조직이 손상됐고 네, 각막 찰과상. 네. 이게 꽤 심각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 경기가 끝나고 한 이틀인가 3일 뒤에 세우도 선수가 팟캐스트 올렸는데 그때도 아직까지 두 개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음, 예, 근데 이게 저는 보통 예전에 이제 클립에서 올라온 영상 중에 하나가 UFC 선수인데 UFC 선수 그 라운드 중간에 이제 세컨이 들어오면서 이제 선수가 더 이상 못하겠다. 나 그만하겠다. 선수 이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다음 에피소드 하면서 제가 다시 예, 찾아서 알려드릴 텐데 근데 거기서 해외 반응은 이제 그거죠. MMA 같은 경우는 사실 헌신 몸을 다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부상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 뭐라 할 사람 한 명도 없다. 오히려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다음 파이트 잡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해외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세우도가 하니까 눈을 맞았는데 네, 조금 그런 예, 게 웃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국내외 해외 반응도 다 이해는 가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저희 데이너 화이트, 그렇죠. 데이너 화이트 협회. 저 별개죠. 이제 측지 이제 그 협회와 그 저지들과 데이너 화이트는 사실 별개의 집단이니까. 예, 저는 이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이런 모든 잣대들이 선수들의 이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송대동 선수가 아니라 세우드 선수가 아메리칸 챔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미국 레슬링 역사상 최연소 금메달 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건 몰랐어요. 예, 예, 지금 깨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투타임 네. 챔피언, 그렇죠. 챔프, 챔챔피죠. 예, 예, 챔프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요. 왜냐면 이 정도 되면 사실 미국에서 많이 밀어줄만 하거든요. 네, 미국 팬들이. 그런데 이게 확실히 이 크린지 킹 이미지 그리고 약간 밉상 더 나아가 약간 밉상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네. 사람들이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면 나중에 트리플 C 이미지가 오히려 이게 정감 가는 이미지로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맞아요. 저한테 그렇게 다가왔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 제가 그때 해외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헨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저번에도 이번에도 그리고 저번에도 동시에 얘기했다시피 저는 도미닉 크루즈의 굉장한 팬이거든요. 음, 그래서 도미닉 크루즈랑 헨리랑 했을 때 이제 도미닉 크루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심판 얼리 스탑이다. 그래가지고 저 사실 도미닉 크루즈 색안경이 껴져가지고 맞다. 그리고 그리고 예, 말 끊어서 죄송한데 도미닉 예, 크루즈 팬들은 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예, 도미닉 크루즈가 원래 심판 탓을 안 하기로 유명해요. 맞아요. 예, 근데 도미닉 크루즈가 한 거면 진짜 심각한 거다. 그리고 예. 세우도 선수가 이번 경기 전에도 좀 얼리스탑 논란이 한두 번 있었어요. TJ 딜러샤랑 할 때 그랬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좀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도미닉 크루즈가 그럴 정도면 진짜 그런 거다. 이런 이미지가 컸죠. 예. 근데 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트리플 C 이미지가 이제 더 정감 가는 이미지로 그렇죠. 변하면서 이제 크린지 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해외 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레딧이나 제가 좀 같이 커뮤에서 좀 활동하거든요. 네. 이렇게 레딧 레밍아웃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헨리가 먼저 경기를 했을 때, 아, 헨리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이미 알제메한테 줬고 메랍한테 줬는데 이제 빨리 그냥 은퇴나 해라. 이런 분위기가 사실 압도적이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얘기했을 때 저번에도 이제 헨리의 계획은 이러면서 서로 같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그만할 때 됐는데 이제 더 이상 보기도 싫은데 왜 이렇게 계속 눈에 보이는 헨리의 생각, 챔프로 다시 가는 그 왕의 길을 생각하는 게 조금 불편한 거죠. 크린지 킹 같은 경우랑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세우도 선수의 계획에 대해서 네.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였죠? 돈이었대요. 오. 예. 이제 사르키안 선수가 이제 그 P4P라고 네. 그 카마론 오스만이랑 세우도 선수가 함께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네. 듣지는 마세요. 재미는 없습니다. 솔직히 아, 얘기해서 오케이. 재미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르키안 선수가 게스트로 나와서 물어봤어요. 너는 올림픽 챔피언이고 네. 두 체급 챔피언인데 왜 다시 돌아오냐? 네. 그랬더니 세우도 선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퇴하고 애를 낳았는데 네. 아, 얘 어떻게 키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음. 근데 이게 좀 악수였던 게 그 도미닉 크루즈전에서 아마 그것도 이것도 레디 피셜이긴 해가지고 사실 네. 정확도는 모르겠는데, 그게 비난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세오도를 음, 비난하면서, 아, 은퇴는 하지 말지. 왜냐면 그렇게 음, 멋있게 은퇴했으면은, 왜냐면 도미닉 크루즈전에서 35만 달러 받았고 지금 리턴하면서 15만 달러거든요. 350K에서 150K로 변했는데, 도대체 이게 돈이 목적이면은 뭐하러 은퇴를 했냐. 예, 차라리 다른 이제 팟캐스트나 뭐 요즘, 왜냐면 미키 마우스랑 또 하던 팟캐스트나 이제 네. 유튜버가 마이티 마우스. 예, 네. 잘 됐으니까. 예. 근데 이제 아, 예, 미키 마우스라고 했나요, 제가? 중간에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까 좀 그랬는데 예. 이번에도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세우도가 아, 예. 나 15,000불 손해 봤다고 심판 때문에. 예. 그러면서 아니, 이제 하는 말이 예. 나 애도 있는데. 그리고 조금 세우더가 티켓 세일이 많이 약해요, 또. 예, 많이 약해요. 예.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크린치 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그 이유예요. 경량급의 한계가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이제야 근데 조금 이제 메라비도 있고 예. 재밌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전 그렇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예. 데이나 화이트의 문제가 진짜 커요. 아, 저는 데이나 화이트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나 화이트를 항상 비판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비난도 할 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예, 저는 데이나 화이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UFC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 장본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스포츠를 정말로 열렬히 좋아한다는 거죠. 팬으로서.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팬의 입장을 알아요. 그러니까 음, 팬이 원하는 걸 알고 그만큼 피드백도 빨라요. 네.
왜냐면 자기도 팬이기 때문에 팬들이 뭘 원하는지 알거든요. 네.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단점 중 하나는 팬인 거예요. 팬심. 음. 편애가 너무 심해요. 편애 심하죠.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저희 팬들이야 편애가 심한 건 문제가 안 되죠, 사실. 근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결정권자가 네. 물론 이제 그 위에 더 큰 주주가 있고 하지만 어쨌든 결정권자 중에 한 명인 데이나 화이트가 이런 식으로 미디어 앞에 나와서 편애를 한다고 하면 전 이거는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데이나 화이트가 편애해도 이제 자기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이제 비즈니스적인 결정에서는 많은 부분이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경우들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데이나 같은 경우는 사실 적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데 음, 그리고 다른 이제 단체들이 너무 하위 단체이기 때문에 이 경쟁도 없다 보니까 독점이죠. 그러면은 나가든가. 그쵸?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너무나도 큰 독점을 하니까 예. 이제 약간 그걸 넘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독재적인 모습도 보이고, 예, 맞아요. 예. 예, 로렌조 브라더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더 그게 좀 심해졌죠, 사실은. 그렇군요. 예. 예, 데이나 화이트가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좀 저는 아쉬워요. 왜냐면 이번 경기 후에 기자회견에서도 예. 리매치 가능성 있어? 네, 없대요. 절대 없어. 왜? 그냥 보기 싫어서. 맞아요. 약간 저는 이런 것들 약간 사장으로서 좀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정말 세우도가 그냥 포기한 거라면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아니잖아요. 진짜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음. 점수 깎았어야 된다고 봐? 아니 고의가 아니었으니까 송야동이 이기고 있는데 뭐하러 아이포킹 하겠어? 하고 기자한테 너 이름 뭐야? 혹시 너 이름 세우도 아니지? 이런 식으로 약간 아. 비아냥거리는 게 예. 약간 저는 왜 굳이 그래도 챔프인데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저는 너무 최악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 진짜 이걸 데이나 화이트 너무 실망했던 게 마지막에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우도가 여기서 경기를 멈추면 DQ 그러니까 즉 반칙패거나 노 컨테스트라고 생각했는지 나도 모르지 뭐 아니면 진짜 안 보였거나 그쵸. 아님 말고식이네요. 예 이게 예. 저는 진짜 너무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 어떻게 얘기하면 세우도 포기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음. 인 거라고 약간 못 박은 거잖아요. 뭐 아니면 말고 음. 이게 사장이 과연 그리고 과연 맥그리거가 이랬으면 존 존스가 이랬으면 그쵸. 예. 똑같이 반응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첫째와 둘째 아들. 약간 이중성이 전 좀 많이 드러나서 근데 그게 예. 모든 사람이 이중성이 있지만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의 이중성이 있는 건 좀 전 진짜 아쉬워요. 전 지금 비판도 너무 할 게 많은데 네. 그냥 할게요. 그냥 생각난 김에 다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밖에 난 거나 아니면 이제 비인기 챔프들한테 하는 태도. 네. 특히 이제 리온 에드워즈. 맞아요. 저번 예.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잭 델라 마달레나 선수와의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중간에 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데이나가 좀 이중적인 모습보다는 모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거는 프로페셔널한 스포츠다. 근데 어떤 때는 또 이거는 쇼게임이다. 이런 예, 그렇죠. 비즈니스 쇼다. 예, 비즈니스 쇼니까 너가 티켓 셀링을 해야 된다. 아니 스포츠라면서 이제 이긴 선수를 천대하거나 그렇죠.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좀 모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선수들을 대함에 아까 말했던 편애 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옛날에 조시 코스첵이랑 한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옛날이에요. 이게 한 음. 2010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조시 코스첵이랑 하다가 조시 코스 게임이 끝나고 근데 때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경기 중에 뭐 특히 타이틀 경우나 아니면 메인 카드에서 경기 중에서 싸움이 나거나 이제 밖으로 나가서 싸우는 경우에는 분명히 대회 나가겠어요. 이제부터 이런 선수는 우리는 모두 퇴출할 거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가 생각나네요. 예, 예. 그럼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날라차기. 예. 자, 하비과 코너 예. 예, 얘기를 못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뭐 첫째 아들 경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뭐 그런 일관성 없는 모습도 많이 보여줘요. 예. 그리고 또 기자들한테도 오히려 독점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아리엘 할로웨니 같은 그렇죠. 경우는 쫓겨났죠? 예, 쫓겨났죠. 음. 왜냐면 사실 지금 기자죠. 1티어 공신력 기자인데 예.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네. 내쫓고 네. 뭐 계속 말 나와서 같은 얘기지만 메랍 홀대는 유명하죠. 네. 예. 맞아요. 그리고 합입도 인정할 만큼 이번 우마르와의 경기도 UFC의 압박이 있었을 거다. 왜냐면 4개월 만에 싸운 거예요.
아, 예. 이 좀 그리고 이런 선수들 홀대 하는 예. 거 자체도 챔피언한테도 예. 챔피언한테도 홀대 한다고 상치 나오니까 챔피언 얘기 나와서 하는데 미오치치도 있죠. 아, 그쵸. 은간우도 있고 그쵸. 이런 게 많아요, 은근히. 그래도 은간우는 그래도 그나마 계약이 틀어진 거니까 그전까진 좋아했지만 네. 미오치치는 그냥 완전히 홀대했죠. 근데 이제 계약이 틀어졌다고 해서 나중에 또 그쵸. 그래도 그 전까진 좋아했는데. 그전까지 예. 좋아했는데 전 그, 여친 생각하듯이. 그리고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예. 리온 에드워즈 선수가 이제 우스만 선수와의 예. 챔피언전을 해서 챔피언이 되고 네. 그 다음에 1차전이 또 한 번 우스만 선수랑 방어전을 해서 이겼죠. 아. 그리고 이제 좀 쉰다니까 네. 콜비랑 해라. 콜비 코밍턴이랑 해라. 그래서 음. 리온 에드워즈가 나 좀 쉴 거야. 안 할래라고 하니까 그럼 챔피언 공석식 만들 거임. 이런 예, 이런 것들 좀 코너맥 그리고였으면 그쵸. 존 존스 지금까지 박탈 안 시키는 거 보면 네.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이게 그 미국에 화이트 프리빌리지라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 좀 사회적 용어인데 혹시 알겠습니다. 예, 그 예. 백인들이 이제 네. 다른 유색 인종에 비해서 좀 이제 혜택을 받는 게 많다라고 네. 하면서 이런 건 사회적 용어인데 네. 토니 퍼거슨이 네네네. 챈들러랑 경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말장난식으로 챈들러 너는 너무 많은 기회를 받고 있다. 네. 너는 데이나 화이트 프리빌리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약간 밈화되면서 네. 지금 해외에서도 이제 좀 데이나 화이트 프리빌리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게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UFC 팬들이 데이나 화이트의 편에는 유명해요. 근데 이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요. 데이나 화이트가 이렇게 욕 먹으면서까지 해도 되는 거는 독점하고 있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보니까. 네, 맞아요. 예.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데이나 화이트 이런 비판으로 한 시간 다 채울 것 같아서 네. 일단 비판은 여기서 멈추는 걸로 하고 왜냐면 데이나 화이트 비판할 일은 나중에도 많을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때를 위해서 좀 예. 아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헨리 세어도 선수 얘기 하나만 더 예, 여쭤보고 싶은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 얘기했어요. 자기 한 경기만 더 은퇴할 거라고. 음. 예, 이렇게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우말리랑 해줬으면 좋겠네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예, 안 될 것 같아요. 셔노말리가 안 해줄 것 같고 예. 왜냐면 한 번 해주지. 셔노말리 까딱하면 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 상성상으로. 예, 상성상. 예. 예, 그래서 아 셔노말리도 뜨거운 감자죠. 하지만 네. 진짜 뜨거운 감자 따로 있죠. 진짜 뜨거운 감자 토프리아 라이트급으로 저번 주에 이제 월장 선언을 하면서 수많은 루머를 만들고 있죠. 음. 일단 이슬람 발악이에요. 이슬람을 계속 원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슬람은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는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슬람이 챔피언이 되고 나서 1차전 볼카노프스키, 2차전 볼카노프스키, 3차 방어 호이리에, 4차 방어 오이카노인데 네. 두 번이 부상으로 빠져서 이제 긴급 투입된 거예요. 볼카노프스키 2차 방어, 오이카노 4차 방어가 갑자기 이제 두 선수가 대체 투입됐으니까 좀 평가 당할 만 하죠. 네. 이슬람이. 맞아요. 예. 이슬람 컬리어에서 사실 그 볼카 1차전에서는 그 볼카가 저는 지금은 이제 토프리한테 져가지고 좀 저평가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볼카는 진짜 언스타퍼블이었어. 진짜 예. 막을 수 없었어요. 예.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예. 저희 이제 군님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군님이 그래도 볼카노프스키가 이길 거야. 아무리 기세가 좋다 해도 예. 라고 하다가 군님이 반대죠. 마카체프가 이긴다고. 죄송합니다. 예. 마카체프가 이길 거야 라고 했는데 예. 아무리 볼카노프스키가 잘하고 있어도 예. 했는데 군님이 한 3라운드 지나고 4라운드 지나고 이 기세가 있긴 하구나 그게 라고 했던 게 볼카가 진짜 물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 얘기 딱 정확하셨어요. 물이 올랐다라는 표현 딱 하셨죠. 예. 네. 이게 아마 그 당시에 군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 아니었나. 진짜 물이 올랐다고 느꼈던 게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할로웨이랑 했을 때도 와 그쵸? 볼카가 예 저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르는 왜냐면은 할로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이런 모습을 살짝 보여주면서 천천히 예, 계단식으로 그리고 할로웨이가 오래 했으니까 또 그쵸.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볼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압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상승곡선 팔란티어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쵸.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이 쭉쭉쭉 올라가니까 근데 갑자기 숏을 맞아가지고 네. 왜냐면 정찬성 선수, 네. 야이르 선수 잡았을 때만 해도 진짜 이렇게 압도적으로 모든 걸 다 잡아버린다고? 다 이제
클리어 해버렸죠. 예. 예. 뭐 그나마 맥스 할로웨이 정도? 네. 왜냐면 KO 못 시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근데 어쨌든 3대 0이니까 그것도 네. 3대 0으로 이겼으니까 3차전 다 이겼죠. 1, 2, 3차전. 예. 물론 2차전은 좀 논란이 있었지만 맞아요. 예. 그래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슬람 마카체프가 억울할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굳이 까내려면 까낼 수 있는 점이 너무 많아요. 음, 왜냐면 4차 방어 다 제대로 된 거는 볼카노프스키의 한 경기랑 네. 호이리의 두 경기죠. 근데 맞, 하필이면 제대로 된 두 경기가 둘 다 4라운드 넘게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까내려면 까낼 수 있는 거야. 아, 얘가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보면 넘버원 컨텐더들도 아니었잖아요. 물론 볼카노프스키가 아무리 톱폼이 좋았다 해도 미체급에서 내려온 상태였고 그렇죠. 뭐 포이에는 사실 약간 마지막 불꽃 약간 공로상 느낌으로 준 거였기 때문에 사실 포이레가 진짜 넘버원 컨텐더에서 준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근데 포이리에가 옛날 띄어본 팟캐스트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이미 챔프를 한번 했다고 생각한대요. 잠정 챔프 아, 했었으니까. 그쵸. 그것도 인정이죠, 사실 뭐. 예.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이제 나가는 길 예. 닦아놨죠. 예. 사람들이 좀 이제 저평가하려면 저평가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이슬람 마카체프도 이제 알 거예요. 왜냐면 전성기가 많이 남진 않았어요. 네. 맞아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예. 많아야 네다섯 번 싸우겠죠. 많아야 네다섯 번. 그러니까 최고점에 싸울 수 있는 건 세네 번밖에 없는데 챔프 하고 싶죠. 예, 그 예. 세네 번을 굳이 이겨도 저평가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선수와 싸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그게 토프리아. 전 토프리아 되게 강한 선수라 생각하는데 네. 그 강한 선수를 이기고 나서도 이게 얻는 게 없어요. 예, 얻는 게 어. 없어요. 토프리아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강한 선수인데 근데 볼카의 업적에 비교하면은 별거 아니고 그리고 상황이 다르고 그렇죠. 예, 상황이 너무 달라요. 예, 예. 지금 현재. 그리고 순서가 맞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의견이 똑같고 지금 많은 사람들 의견이 똑같은데 토프리아 다음 경기는 바로 이슬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라이트급의 고여있는 물들을 조금 치워는 역할이 돼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이리에를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포이리에 지금 포리둥절? 네. 후이리에는 이제 얘기했죠. 자기는 6월, 7월쯤에 뉴올리언스에서 마지막 경기라고 은퇴할 생각이 있다. 물론 이제 네. 아닐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 게 네. 이게 만약에 이슬람이 상대가 없다면 네. 토프리아가 할 수 있을 거라 봐요. 음. 근데 이슬람이 상대가 있어요. 찰스 올리베이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를 빼내면서까지 토프리아를 넣을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네. 토프리아가 잘했어요. 맞아요. 보카노프스키 이긴 거 맞고 네. 맥스 할로웨이 KO로 이긴 거 맞아요.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볼카노프스키의 그 언스타퍼블한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그 맞아. 정도 레거시도 지금 없는 상태고 전 토프리아 무시하는 건 아닌데 탑 컨텐더 맞아요. 라이트급에 올라온 이상 탑 컨텐더 맞지만 넘버원 컨텐더는 아니에요. 더 이상. 아직은. 음. 더 이상이란 말은 아닌데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순서적으로 정하자면은 사르키안 선에서 막힐 것 같아요. 토프리아가. 저는 그래서 사루키안이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사르키안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게이치 선수와 이제 데누코 선수의 경기에서 네. 데누코 선수가 빠졌잖아요. 네. 아, 좀 토프리아 선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럼 꿀잼 경기 예, 나오긴 근데 하죠. 뭐 굳이 안 들어가겠죠. 예. 예, 굳이. 게이지도 이제 나가는 길이기는 예. 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저는 사루키안이랑 한번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할로웨이랑 하는 건 재미없고 저는 좀 여담이지만 사루키안이랑 할로웨이도 보고 싶어요. 오. 예. 근데 할로웨이가 지금 라이트급에서 경기를 가지지 않았죠? 아직은. 게이치와 잡았죠. 경기를 했죠. 아, 라이트급에서 한 건가요? 예. 그게? 예. BMF 전. BMF전이나 이제 라이트급에서 했죠. 아, 그래요? 예. 그건 몰랐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순위가 꽤 높아요. 할로웨이 선수가. 그래요? 그때 게이치 선수 잡아가지고. 떠먹여준 게 있군요. 예. 이게 그래서 게이지의 큰 그림. 사루키안 선수가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 됐죠. 왜냐면 저번 음, 경기에서 빠져버리면서 네.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저는 일단 다음 경기는 찰스 올리베이라 선수와 이슬람 선수가 돼야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저는 현실적으로 사루키안과 토프리아 선수가 해서 이긴 선수가 그 다음 경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했어요. 저는 사르키안이 올라가고, 음, 예, 사르키안이 이슬람이랑 하고, 뭐 파토 낸 거는 뭐 파토 낸 거고, 사르키안이 이슬람이랑 타이틀전을 가지고 올리베라랑 이제 한번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리아가. 음. 예,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이 하나 있죠. 토프리아가 키가 상당히 작잖아요. 네, 맞아. 패더급에서 작은 편이 뭐 완전 작진 않지만 그렇게 빅 유닛은 아니었으니까 그쵸? 키가 한 170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네. 아, 저는 라이트급에서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포이리에도 한 173대 정도 되지 않나요? 한 173, 4 되죠. 아 근데 이제 포이리에는 사실 오랑우탄이라서 예, 그렇죠. 어깨가 넓은 오랑우탄이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새우스 피셜로는 예. 190파운드래요. 평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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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꽤 그 나가요. 예, 한국으로 일리긴 따지면 하면. 예. 86kg? 예. 예, 86kg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예. 웬만한 라이트급 선수만큼 평균 체중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토프레 선수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 생각 안 했는데 음. 평소 체중이 86kg인 거 보면 그러면 감량 힘들어서 페더급에서 올라올 만하다라는 생각 들긴 했는데 네.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키가 너무 작은 게 좀 전 걸려요. 음. 예. 저는 근데 키를 조금 살리는 약간 그런 복싱과 이제 그레코 로만 레슬링이 그레코 로만 레슬링이 되니까 음. 예, 좀 안심은 하는데 그래도 사르케한테 막힌 저는 찰스 올리베어한테도 맡길 것 같아요. 저는 찰스 오릴리베이라의 타격을 그렇게 믿지 않아서. 아 저는 근데 약간 저도 그 걱정이 네. 그 특히 턱 예. 턱이 너무 약해요. 맞아요. 근데 턱이 한번 올리베라가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 토프리아의 주먹이 워낙 세니까 아 한 근데 대 너무 맞고 세. 맞아. 정신 못 차리고 정신 잃어버릴까 봐. 맞아요. 한번 이제 라이트 아웃 되면은 이제 그렇죠. 돌아오 한번 이제 그 정신 차리면은 또 올리베라 펀치력도 장난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근데 올리베라 선수 나이가 꽤 많더라고요. 35이에요. 오래 했어요. 예, 오래 했죠. 예. 그럼 일단 저희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예. 아마 계속 뜨거울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간간히 네. 계속 얘기하는 걸로 하고 또 이번 주에 한국 시간 27일에 데이나 화이트가 두 개의 추가 매치업을 발표했죠. 이게 상당히 말이 많았죠. 손부상으로 아웃된 후커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 네. 일단 감롯 선수, 음. 모이카노 선수, PJF 선수가 트위터를 통해서 자원했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 돈 벌고 싶으면 보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잃을 게 많이 없잖아요. 이기면 좋고 예. 지면 쇼 노티스다. 약간 예.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오히려 뭐 이기는 싸움이죠. 네. 유리한 싸움이죠. 근데 결국은 PJF 선수가 간택을 받았습니다. 아, 2차전은 예, 2차전으로 간택을 받았죠. 탑독이 더 많요. 아, 그래요? 저거 그건 몰랐어요. PGF가 탑독이 됐어요. 근데 이게 1차전이 좀 애매한 판정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판정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게이지가 확실히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1차전이 예. 29, 28, 예. 28, 28, 예. 29, 28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수결 판정으로 이제 게이츠가 이겼는데 예. 28, 28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그 심판이 1라운드를 PJF 줬고 예. 2라운드를 PJF 줬어요. 음. 근데 3라운드에 게이츠 테네이스 준 거. 네, 10에서 준 거예요. 어. 물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PJF한테 갖다 치더라도 10, 9이었어도 예. 게이츠가 다수결로 이기는 게 맞는데 음. 어쨌든 그만큼 좀 이제 판정 논란, 그러니까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의심이 있을 정도로 네. 되게 팽팽한 싸움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게이츠가 이번에 이겨서 확실하게 이 논란을 의심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이제 게이지가 나가는 길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PGF 선수 이제 점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게이지 선수 같은 경우가 트래블 윈만 예. 트래블 윈만의 힘을 믿고 있어요, 저는. 예. 이게 저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예. 게이츠 선수가 소프트웨어를 잘 장착을 안 하려 그래요. 아, 예. 그쵸? 장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좀 이번에 장착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UFC 이제 다가오면서 한 예. 번 더 짚고 넘어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예.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걸로 하고 네. 저희가 일단은 뉴스 식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PJF가 네. 결국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보니까 게이치 선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루키안과 찰스 올리베이라 노를 했다. 하지만 이해한다. 음. 그리고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한 명 있었는데 포이리에랑 또 누구 한 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도 노를 했다. 포이레는 하기 싫겠죠. 예, 그것도 이해한다. 예. 하면서 이제 PGF한테 감사함을 전한다. 라고 음. 트윗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모이카노였습니다. 아. 예, 그 노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어쨌든 PGF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응을 두 명이 했습니다. 사루키안과 포이레가 사루키안은 난 들어갈라 했다. 예. 근데 나는 캐치웨이트를 요구했다. 예.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좀 감량해야 감량폭이 되니까. 있으니까 맞아. 나는 캐치웨이트를 했는데 예. 그쪽에서 안 받아준 거다. 음. 그리고 포이레는 뭔 소리야?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라고 아니 이런 식으로. 포이랑 한번 하고 둘 다 같이 손잡고 은퇴하는 게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게이츠가 이제 아직 은퇴 안 하고 싶겠죠. 왜냐면 게이츠 이번에 이기면 저는
잘하면 또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세 경기 저는 안에. 아예 반대예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 막 병원 가가지고 그 뇌세포 검사하고 그런 거 보면은 네 이거는 또 뭐 다음에 한번 예. 더 깊게 일단 얘기하죠. 이번에 지면은 저는 이제 슬슬 은퇴 수순을 밟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이번 PGF전을 이기면 네, 마지막 불꽃 태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예. 그리고 이제 PGF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엄청나게 뜨는 라이트급의 신성이었죠. 네, 예. 맞아요. 로드 그래서 FC에서 예, 로드 FC의 자랑. 그렇죠. 로드 FC 최대 아웃풋. 예, 최대 네, 아웃풋이었는데 네, 이제 게이치 선수를 뚫고 네. 드디어 이제 라이트급의 콘크리트를 균열을 내고 들어가나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대 0 다수결 판정 패를 당하면서 또 감로사한테도 졌죠. 예, 그리고 아, 꺾이고 나서 그 다음 경기에 같은 신성 포지션이었던 랭킹 7위 예, 그 당시가 이제 피제프 선수가 랭킹 6위였는데 예, 이제 가므로 선수와 경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탑 컨텐더 자리를 노렸지만 이게 킥을 하는 과정에서 십자인대가 그쪽이 이제 무릎 쪽에 어쨌든 부상을 좀 심하게 당해가지고 좀 약간 허무하게 패배한 네, 그 경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의 한 1년 쉬고 예, 지금 이번에 숏 노티스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음, 그래서 PGF 선수도 나이가 이제 30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 중요해요. PGF 선수 개인한테도. 왜냐면 95년생인가요? 95년생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한 30, 하나 32인가 93, 94년생 아, 제 알기로. 안타깝게 됐네요. 예. 95년생이면 한번 초대해서 같이 자리 그렇죠. 한번. 네, 센데 이게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게 PGF 선수가 진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게이치 선수한테 졌을 수는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무릎 부상이 전 더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게이치 선수한테 진 거보다. 왜냐면 그쵸, 1년을 통으로 쳐버린 거니까. 그쵸. 마지막 승리가 22년도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 경기도 중요해요. 왜냐면 이번 경기 지면 3연패예요. 음, 더군다나 3연패 플러스 무릎 부상. 음, 큰 무릎 부상이니까 이건 타격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심도 있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또 하나의 경기가 잡혔죠. 재앙 실바 바로 경기예요. 네. 그리고 브라이스 미첼이 경기가 잡혔습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된 우리 예, 두오 초의. 최도 선수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죠. 아쉽게도 네, 그 최도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브라이스 미첼 선수를 콜아웃했죠. 네, 그걸 들은 브라이스 미첼이 그레이시 선수를 이기고 최도 선수를 콜아웃하면서 맞아요. 이제 국내 팬들은 이거 두근두근. 되는 거 아니냐 네, 답장까지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썸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썸녀가 답장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최도 선수가 이제 왕의 길을 또 예, 시작했죠. 아, 얘 잡고 이제 또 잡고 예. 이제 또 타이틀전 이 왕의 길을 걷고 싶었는데 안 됐죠. 더군다나 심지어 브라이스 미첼 선수가 네. 감사하게도 또 뭐 감사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엄청난 엄청난 망언 아닌 망언을 하면서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팟캐스트에서도 해명하는데 거기서도 몰매봤더라고요. 맞아. 래피 잭슨 팟. 거기서 이제 최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꽃길이 열렸죠. 잡기만 하면 네. 이제 빌런을 잡는 슈퍼히어로 이미지까지 가져가는 1타 2피의 네. 상황이 됐었는데 이게 재앙 실바 선수한테 뺏겨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들었는데 재앙 실바 선수가 이번에 경기를 이기고 나서 콜아웃을 했잖아요. 네. 브라이스 미첼 선수를. 네. 그리고 브라이스 미첼 선수가 그걸 보더니 문자를 먼저 보냈대요. 음. 재앙 실바를 하고 싶다고. 음. 예. 자신 있나 보네. 그래서 아마 재앙 실바 선수는 이번에 브라이스 미첼 선수 잡게 된다면 랭커 진입은 물론 이제 완전한 하이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차려진 거죠. 제가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만약 재앙 실바 선수였고 제가 만약 브라이스 미첼 선수였으면은 이 그림을 더 원하긴 했을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최도 선수보다는. 최도 선수가 죄송한 얘긴데. 저도 최도 선수가 좀 아쉬운데 네. 그러니까 누가 이길 거라는 걸 떠나서 네. 최도 선수가 진짜 이거 잘 차려진 밥상인데 이걸 좀 놓친 게 네. 전 진짜 아깝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재앙 실바 선수가 네. 하이브를 받은 건 맞지만 네. 브라이스 미첼 선수가 전 경기 외적인 걸 빼고 경기 내적으로만 보면 네. 절대 무시할 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브라이스 예, 미첼 잘해요. 브라이스 미첼 잘하는데 상대들이 너무 강했죠. 조시엠에서하고 토프리아. 예. 네. 그리고 이제 토프리아가 물론 이제 그래플링도 잘하지만 네. 이제 어쨌든 타격가 이미지. 네. 그리고 에밋 선수도 완전한 타격가죠. 이제 네. 이런 토프리아와 에밋 같은 타격가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진 이미지가 커서 네. 아마 최도우 선수나 재앙실바 같은 타격가들도 네. 어 랭커 중에서는 얘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성적으로. 그래서 최도우 선수도 전 약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됐죠. 근데 네. 어쨌든 브라이스 미첼 선수가 무시할 만한 상대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네. 지금 좀 램페이지 잭슨 네. 팟캐스트에 나와서 막 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사람들이 약간 바보 취급 많이 하는데, 아 물론 이제 그런 행동들은 바보가 맞는데 경기장 내에서는 무시할 만한 상대는 절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경기가, 이건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공평은 아니고 자말 힐 선수와 칼릴 라운트리, 우리 라서방 아, 선수가 이제 4월 26일 UFC 캔자스 시티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왜 라서방이죠? 와이프 한국인이에요? 예, 한국 교포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저는 인정 못합니다. 예. 어쨌든 검은 머리 외국인. 한국에서는 라서방이라고 불리고 있고, 예. 원래는 이제 UFC 303에서 경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라운트리 선수가 도핑에 걸리면서, 네. 걸렸다기보단 이제 자진 왜, 신고하면서, 왜 그랬대요? 제가 듣기론 계약한 회사에서 뭘 줘서 먹었는데 그게 이제 예. 알고 보니 거기에 그런 성분이 있었더라라고 자진 신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앤더슨 실바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가 취소가 됐고, 예.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던 게 징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징계가 끝나자마자 바로 페레이라 선수가 타이틀샷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좀 논란이 됐어요. 아 이럴 것 음. 같으면 다 도핑하고 네. 쉴 거 다 쉬다가 네. 돌아와서 챔피언전 받지라고 얘기가 나왔, 좀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뭐 앤더슨 실바가 그 당시에 프로틴 쉐이크인가 무슨 그런 이제 영양제 같은 걸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TRT 성분이 들어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런데 이번에 뭐 라운트리 선수는 자기가 자진 신고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깊게 파봐야 될 것 같고, 음. 자마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유리 프로치커 선수와의 경기에 졌죠. 네. 그러면서 지금 무릎 수술한 이후로 2연패예요. 그래서 아마 경기 텀이 좀 짧은데 네. 약간 무리해서 한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닌가. 빨리 이제 챔피언전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근데 너무 사실 인기가 없는 선수이기도 해가지고 예, 약간 음. 빌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먹혀요. 이 예, 잘안 친구는 또 먹혀요. 얼마나 착한 친구일까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예, 그런 선수 중 한 명이죠. 약간 저는 예. 프리아한테도 그런 모습을 느꼈고, 예. 약간 억지로 하는 느낌 있잖아요. 억지로 빌런 역할 하는 느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경기가 또 만약에 자마일 선수가 만약 이 경기에 지면 자마일 선수 커리어는 좀 많이 꼬이게 될 것 같아요. 더 알찬 경기들 뉴스 예, 소식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맞아요. 지금 이번 주에 뉴스가 저희가 약간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 아 이게 상당히 UFC가 이제 일이 많죠. 사실 저희가 걱정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할 얘기 없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그 소식을 듣고 예, 아무래도 이렇게 빅 뉴스를 하나하나 터트려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열렸던 이제 UFC 파이트 나잇, 그리고 추가 공개된 대진 등 한 주간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저희끼리 이걸 누가 듣겠어, 그냥 한 명이나 들으면 만족하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었는데, 일단 통계상으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뿌듯합니다. 예, 이게 물론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 덕분이지만, 네. 근데 가끔씩 저희가 그러면서 물론 이제 절대적인 숫자는 남들이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할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숫자도 감사하죠. 만족스러워요. 예, 저는 그리고 가끔 저희가 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 통계 정확한 거 맞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저희끼리 할 얘기가 많잖아요. 좀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숫자가 왔다 예. 갔다 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숫자가 저희에게 과분하다 보니까, 예, 맞아요. 예, 듣기는 듣나 맞기는 예.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통계 차원상, 통계차, 예. 만약에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이 있더라면 뭐 이번 게시물에 그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예, 저희가 이제 통계차 진짜 몇 명이나 듣고 있는지 궁금해서, 통계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궁금해서 그러니 한 번씩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가 평소보다 좀 짧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래 저번 주와 이제 돌아오는 주 파이나잇들이 평소 이벤트들에 비해서 좀 빈약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억지로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저희가 평소에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특집으로 계획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한 에피소드에서 주제의 흐름이 끊길 것 같아서 1, 2부로 나눠서 올리기로 했고요. 물론 이번 편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할 얘기가 많아서 좀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군님이 재밌게 전해주는 TUF 시즌 10 특집 에피소드도 이 에피소드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올릴 테니 그 에피소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특집 에피소드로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